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어,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시간이 여유로워서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 책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자식을 부모의 펜으로 만들어라. 자녀교육 해법 124장. 어, 책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자식을 부모의 펜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나를 아이돌처럼 좋아할까요? 그 해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희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책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옆에 두고 늘 참고로 해서 육아의 지침서처럼 활용했던 책이거든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일단은 그쵸. 이 저자분께서요.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셨는지 한두현 님이신데요. 물론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나라에서 기르셨는데 한두현 님은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부인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셨고 장남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장녀는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차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차남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답니다. 제가 26에 결혼을 해서 28에 우리 큰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대한 아이를 잘 키워보리라.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교에 꼭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책에 반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책머리의 부분 5페이지인데요. 읽어볼게요. 자식을 다시나 기른다면 저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없듯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디오 테이프 돌리듯 앞으로 되돌려서 원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란 없다. 그래서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 한 번쯤은 회한 섞인 독백을 한다. 지금 자식을 다시나 기른다면 좀 더 잘 기를 수 있을 텐데 라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큰아이 때 육아나 교육에 있어서 실수했던 많은 부분들을 둘째 때는 좀 그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긴 하잖아요. 그쵸? 큰아이를 다시 키우면 다시 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선비 집안이 다 그랬듯 나의 친가와 외가 모두 교육에 관한 열정이 대단해서 갖가지 일화가 많았다. 특히 노력한 것에 비해 성공한 경험보다는 실패 체험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편모수라의 외아들로 삶을 유지하며 한편으로는 장기 투병을 감내하면서 고학으로 학업을 마쳐야만 했다. 그러한 과정이란 내게 교육과 인생에 관하여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준 보석처럼 귀중한 체험이었다. 그렇듯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학업을 마치고 가정을 이룬 나는 자식들만은 한번 후회 없도록 길러보겠다고 마음먹었고 나름대로 얻은 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삼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자식 넷을 길렀다. 그렇게 했어도 요즘 와서 솔직한 나의 심정은 역시나 지금 자식을 다시나 기른다면 이다. 자식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건 욕심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더 잘하고 싶고 내 아이니까
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내 그릇이 좀 더 넓어졌을 때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에게 내 감정 전달이 좀 덜 되잖아요. 화가 날 법한 일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됨. 아이를 기르면서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는 결혼을 하고 햇병아리 부모가 된 나의 자식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을 회한 없이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이 들곤 한다. 끝이 없어요. 그죠? 손자까지 걱정하고 계시네요. 선뜻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부모로서의 이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올라야 할 산은 예전보다 점점 더 높고 험해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 환경마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다운 자식 교육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열쇠는 부모의 지혜에 있다. 참다운 자식 교육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지혜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부모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식이 지금 당장 올라야만 하는 높고 험준한 겨울산 앞에 서 있을진데 도와줄 코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코치는 다름 아닌 바로 부모들 자신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네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듯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자식 교육을 훌륭히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책 자녀교육해법 124장을 쓰게 되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수도 없이 펼쳐보고 참고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왠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저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었거든요. 자녀교육 해법 124장. 물론 자녀교육에 필요한 지혜가 어찌 124가지만 되겠는가?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내 자신의 경험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엄선해서 정리해보니 124가지가 되었다. 이 책에서는 자식 교육에 관한 부모 역할을 3단계로 구분했다. 그리하여 제1부에서는 지혜로운 창조신으로서의 역할 39가지 지혜를, 제2부에서는 명코치로서의 역할 40가지 지혜를, 제3부에서는 좋은 도반으로서의 역할 36가지 지혜를 다루었다. 충분하게 너무 많은 지혜를 알려주실 생각이신가 봐요.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결혼 전부터 관심을 가져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정한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 교육에 관한 학습은 일찌감치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부터 자식 교육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임신을 해서 태교를 할 쯤 되면 이미 많이 늦은 것이다. 결혼하기 전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두라. 결혼할 상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웬 자식 교육 공부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무렵에는 자식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다. 아예 개념조차 없다고 해야 옳을 일이다. 하지만 어차피 할 결혼 아닌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자식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될 즈음에는 이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허둥지둥 돈 버느라 바빠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를 기르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큰일 났다며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본들 이미 때는 늦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기고 마는 것이 보통 부모들이 걷는 길이다. 잠깐만요. 제 노트북에 충전을 제가 해놓지 않았더니 배터리가 10%만 남았다고 메시지가 뜨는 소리였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대개의 부모들은 자식 교육이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끝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자식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무지하면서도 다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덤벼든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빠지면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실토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이러한 말이란 마치 자기는 농부로서 할 일을 다했지만 기후가 나빠 농사를 망쳤다는 핑계와 같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무책임한 말인 것이다. 올바른 자식 교육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못 키우는 것이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안다면 어찌 부모로서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할 것이 아니라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 자식 교육도 바로 그렇다. 어렵더라도 부모가 미리미리 지혜를 짜서 한 발 앞서 나아가게 되면 자식 농사를 망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식 교육에 기적 같은 것은 믿지 말라. 생각보다 이 전원이 빨리 닿는 모양이에요. 제가 자식 교육의 기적 같은 것은 믿지 말라. 이건 다시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